자, 일반 생물학 1학기 중간고사 대비 강좌를 시작해 볼게요. 1강은 객관식으로 다루어 보았어요. 객관식 문제들이 아무래도 좀 공평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학교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죠. 전공 수업도 그렇고 또 교양 수업도 그런 편인데요. 이러한 그 객관식은 일반 생물학 연습 문제들을 많이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생물학 연습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기회가 많지 않지요? 그러니까 캠벨 교재는 연습 문제가 많지 않아요. 예전에는 단원별로 10문제씩 꼬박꼬박 있었는데요. 근래에는 그것이 문제로 푸는 캠벨 생명과학 뭐 이런 교재로 별도로 나오는 바람에 현재 그 본 교재에는 별로 없고요. 원서에는 좀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번역서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참고할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의 도움을 또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입수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생명현상의 기본 특징을 제일 먼저 1번으로 했는데요. 1강에 나오잖아요. 그지? 1강도 꼬박꼬박 시험 문제 내셔요. 1강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이 생명이란 이런 부분을 배우시죠. 바로 여기도 생명의 특징을 물어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명의 특징에 대해서 고르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런 객관식의 문제를 풀 때 기본 자세가 뭐냐면 보기를 모두 읽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은 생명현상이구나. 자, 1번 연력학체 어떻다.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기 전까지 2번을 안 읽어. 그러시면 안 돼요. 2번, 3번, 4번까지 다 읽으세요. 1번은 연력학 법칙이 나왔는데 연력학 법칙이 생명에 적용이 돼요. 안 되진 않아요. 그런데 연력학 법칙은 생물의 고유 특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력학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에서 일어나는 생체 내 물질 대사라고 하는 화학 반응이 있죠. 그래서 물질 대사 이해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실제 우리의 물질 대사는 이러한 연력학 법칙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나 연력학 법칙은 생물의 고유한 특징은 아니라, 저 특징이라는 게 고유잖아. 생명 고유 특징일까? 좀 더 두고 보죠. 두고 보시라고. 여기서 공X를 꼭 하실 필요가 없어요. 객관식의 좋은 점이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퀴즈 풀 때도 그게 기본 아니에요? 끝까지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나오는 순간 부저 띵 눌러. 그죠? 그리고 대답을 했더니 그 뒤에 지문에 있었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손을 번식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읽으면서 갑자기 생명의 특징에 대해서 배운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명 특징은 딱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거든요. 하나가 세 가지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생물은 무조건 구조와 기능이에요. 구조와 기능. 일단 구성적 특징이 있죠. 그러한 구성적 특징이 뭐냐면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으며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게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로 나뉘어지는데 다세포 생물은 매우 조직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죠.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 단어가 체계,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기능적 특징을 얘기해 볼까요? 생명 유지를 위한 특징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개체 존속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체 존속이란 계속해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연속성이라고 하죠. 생명의 가장 기본 특징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머릿속에 살짝 떠올리란 말이야. 이걸 다 쓰지 못해도 저는 사실 옆에다 끌적끌적거리고 늘 쓰거든요. 생명의 특징이 뭐였더라? 세포 구성적인 거 있을 거고 생명 유지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그런 화학 반응을 진행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물질 대사를 통해서 내 몸을 이루는 물질을 확보하고 또 그 물질을 태워서 많이 됐으면 좋겠죠. 그죠? 에너지원으로 쓰고. 그래서 물질 대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항상성을 유지하기도 해요. 생물의 고유 환경을 유지하는 게 항상성이거든요. 그런 것이 생명 유지 활동이라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자식을 만들어 개체를 존속을 한다. 영속성, 영원히 살고자 한다. 그거 아니었나? 2번을 보면서 그 생각 나잖아. 그래, 2번은 생명의 연속성이라는 특징이거든. 생물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런 생명의 연속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물이 진행했던 건 뭐야? 자손 형성이에요. 지가 영원히 살아도 되는데, 그지? 자손을 만든 이유는 다르게 만드는 거지. 자손의 정의가 뭔데요? 나와 닮은 자손이에요. 나와 똑같은 게 아니라 자손이 나와 닮은 개체. 나와 닮은 개체. 그래서 나와 유사하지만 좀 달라져 있기 때문에 환경이 변해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원히 살지. 환경이 바뀌는데 내가 안 바뀌어봐. 그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와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를 하게 되죠. 맞아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획득 위해 물질을 분해합니다. 물질 대사란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물질 분해의 역할은 이렇고요. 세포로 되어 있고 정교한 체제. 체제 나오잖아. 체제 또는 체계.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4번은 우리가 원하는 말이 나왔단 말이지. 다 아는 원하는 얘기지만. 자, 이렇게 되면 1번이 밀리는 거야. 그래서 답이 1번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객관식의 정의가 뭔데요? 가장 좋은 답을 고르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력학 법칙은 생물에도 적용이 되지만 생물 고유한 특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1번이고 오히려요. 1번이 이런 논리도 있어요. 오히려 생물은 연력학 제2법칙은 거슬려요. 연력학 제2법칙. 이제 생명은 제2법칙을 거스르기 위해서 왜냐하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건 부셔진다는 뜻이거든요. 생물이 부셔지기가 싫은 거야. 생물이 부서지기 거슬러. 부서지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에너지를 집어넣어야지 뭐. 에너지가 분산되는 게 자발적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그 무질서도에서 질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질서 유지를 해야 되고 그 질서 유지 위해 바로 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연력학 제2법칙, 특히 여기서 왜 제2법칙을 썼겠어요? 제2법칙은 약간 우리가 거스르는 느낌이 좀 있거든. 그래서 1번이 또한 답이 되기도 해요. 자, 2번 갈게요. 2번은요, 물을 뽑아봤어, 물. 이게 또 물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그지? 근데 물의 뭐 다른 특성은 또 제가 계속 내 강좌를 다루면서 다 살펴봐 드릴 텐데요. 이번엔 pH 갖고 왔어요. pH 빼먹으시면 안 되고, 생물 문제에도 몰롱도 같은 거 구하게 하고 하셔요. 그래서, 뭐, 이게 무슨 생물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생물도 결국 이쪽 생은 약간 화학세계잖아. 1학기 범위가 대부분 화학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pH 해요. pH, 산도죠. 이런 산도는 로그의 수소이온 분의 1이고, 양성자를, 몰롱도, 이거 몰롱도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10승분의 1.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오고, 로그의 10의 10승으로 올라오니까 10이 앞으로 나가 10이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런 거 하나 정도는 해야지 뭐. 그러면서 뭐 챙기셔야 돼요? pH의 특징은